안녕하세요. 컨텐츠 무브먼트 치다라는 타악기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치다의 대표 김은수이고요. 그리고 지화자라는 팀으로 지역의 예술과 청년 예술 그리고 사회혁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회혁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나비 프로젝트라는 길고양이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함께 뜻을 모으는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정영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창작 공간 착한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뭔가 많이 알리고 함께 배우고 나아갈 것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저는 제 생업을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섭외를 해주셨을 때도 너무 기쁘고 뭔가 그런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고 또 여기 계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활동가라고 하면 정말 24시간 그 일에 매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일로 직업을 삼아야 할 것만 같은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무언가를 집중해서 올인을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그 길고양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길고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많은 사람들의 한 걸음이 모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가란 이름은 좀 부담스럽다. 그럼 무슨 이름이 좋을까? 아까 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대안이 없다. 누가 언제쯤 만들어줄까? 좋은 대안이 있을 때 제시를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죠.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듣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활동가들을 부르시는 분들한테는 왠지,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활동가가 사회적인 공헌을 담당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어찌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방금도 뭔가 직업적인 부분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있고, 근데 실제로 저희 셋 다 이제 드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직업이 아닌데 우리는 수익은 다른 데서 내고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가라고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활동가 입장에서는, 활동가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럼 인생을 여기다가 다 쏟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 근데 이 활동가라는 단어 자체가 혹시 너무 딥하지는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어서 좀 무겁지 않나 의미가, 그런 생각도 또 들어보네요. 네. 그건 것 같아요. 좀 뭔가 자기가 더 잘하고 싶거나 더 나아진 환경을 만들고 싶거나 혹은 뭔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불편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다들 불평불만이잖아요. 사실은 욕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남 탓도 많이 하고 앉은 자리에서 뭐 뒷담화도 많이 하고 하지만 활동가들은 그들을 좀 지칭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신만의 불만 사항으로 쌓아두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앞서 나가서 오지라퍼죠. 한마디로 오지라퍼로 조금 약간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서서 그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모으고 찾아내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혼자 힘은 어려우니 연대해서 우리가 이걸 좀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이거를 풀어볼 문제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앞서 나가서 조금 본인들의 욕구가 그걸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더 강한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활동가라고 부르지 않나. 활동하는 사람은 네네. 혼자 불평하는 것에 지치어서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인 거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저는 사실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데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에 그런 답을 찾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그걸 배우러 다니고, 이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있으면 쫓아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좀 더 영역을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수공예 컨텐츠를 기존에는 단지 뭐 판매나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거나, 작품을 전시하는 작가 활동을 하거나, 또 혹은 교육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사실은 영역에서 다 소비되어지고, 보통 그렇게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분명히 우리의 재능이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고, 조금 더 많은 영역을 해주고, 또 그들이 혼자 활동을 하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고 더 좋은 자기 재능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뭐 프로 예민러는 아니고, 저는 제가 집중하고 싶은 이 키워드, 수공예, 이런 공동체 수공예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다양한 일을 하고 싶은 거, 또 더 나아가 나만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자립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의 재능이 좀 더 가치적인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사는 지역과 또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더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을 사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하고 다양한 정보를 찾고 싶고 길을 찾고 싶은 거지, 저는 이렇게 프로 예민러는 다른 분야에서는 더 무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만 몰빵한 것 같아요. 몰입을 해가지고. 아까 그 불평하는데 이미 너무 지쳐버려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방통행인 것 같아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멈춰서 왜 유턴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라고 불평하고 서 있어봤자 어차피 길이 없으니, 이게 가다 보니까는 그냥 그런 생각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첫 계기가 누군가가 절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고양이로 인해서 주민과 갈등을 겪는 또 다른 주민, 캣맘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길고양이들을 연민하고 그들에게 뭔가 먹을 걸 제공하다가 이제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난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게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나설 수 없는 문제다. 이건 문제를 발견하긴 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그걸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정신적, 육체적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의견이 대립되고 하면 또 그걸 설득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누군가와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지쳐 있었을 때였어요. 그 이제 다른 일로.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분을 보면서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걸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이런 길로 들어서는 것 같고, 혼자는 사실 굉장히 내 머리나 이 생각이나 내가 배운 그런 지식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계속 5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활동들을 하면서 보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의 것들도 해낼 수 있고, 내 역량은 이만큼이야 하나인데 10가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가치를 외부에서 발견해 주시고, 우리의 재능이 되게 재미있게 지역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더 밖에서 좀 바라봐 주시고, 우리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저희도 스스로 가치를 역으로 저희가 발견한 케이스예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합치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것을 억지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억지로 가져갔을 때 발생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저는 하나의 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 일을 시작한 동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분들의 필요를 조금 더 편안하게 채울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이 안 넘어온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저의 빈자리를 메꿔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피나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명이 주축으로 활동을 했고, 우리와 같이 뜻을 모을 사람들을 모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리빙룸 프로젝트의 목표였고, 그래서 해피나비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한 10분 정도의 이제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명 한 명 이제 모으는 게 어렵다기보단 되게 신중해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느슨한 연대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길고양이를 주제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사회적 약자를 바라봤을 때 장애우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퀴어 쪽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연대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활동에 너무 집중하고 바쁘다 보니 서로의 관심을 주기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땡땡이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저도 역시 우리랑 좀 많은 결이 비슷해 라고 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그런 팀들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원 전주에서 얘기하는 느슨한 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한 느슨한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커뮤니티가 한 팀이 정말 7, 8명 넘어서면 뭔가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영역에서도 저희는 캠페인이나 뭐 인식 개선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저희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 중에는 구조나 뭔가 이제 아이들을 치료해주거나 이런 쪽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렇지만 서로의 어떻게 보면 방향은 다르지만 가치는 같잖아요. 이런 팀들끼리도 느슨한 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분들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이제 막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놓칠 수 없는 분들이인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인식 개선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알리는 활동에 힘쓰겠다라는 건데 그걸 두 개를 같이 하긴 좀 어렵거든요. 이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제가 이런 콘텐츠들을 여러 가지를 그런 협업 예술가들 간의 협업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외국에도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냥 영국의 맨체스터나 리버풀이 전주시보다는 훨씬 인구가 적지만 그런 비틀즈나 이런 되게 그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구현해냈었던 문화의 중심지가 됐던 것처럼 전주도 그런 사람들이 어떤 팀이 곡 작업을 했었던 카페를 찾아오고 그리고 어떤 팀이 작업실로 썼었던 지하의 공간에서 그 사람의 음악을 들으러 오고 이런 모습에 초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석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동물복지과라는 이름으로 과가 생긴 게 전국적으로 최초예요. 그러니까 동물보호과나 뭐 반려동물 관련 이런 이름은 많은데 동물복지라는 이름으로 과가 생긴 거는 전국 최초거든요.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이슈화될 만큼 정말 풍남문이라는 보물을 모티브로 해서 풍양문이라는 정말 거대한 급식소를 만들고 정말 관광객분들이 많이 다니는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나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시청이나 관공서에 설치하고 했던 그런 활동들이 저는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주시 안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를 돌보고 봉사하고 생명의 소중함 알리고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지만 10년, 20년 후에는 길고양이들이 정말 동네 고양이들이 어디서나 편하게 낮잠 자고 사람들이 누가 밥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미물도 생명으로 인정받고 누가 함부로 해칠 수 없다라는 게 정말 누구나의 상식이 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 전주가 사회혁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고 있으니 그런 동물에 관련된 동물복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그런 멋진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다. 다른 타도시의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굉장히 많고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것만 260여 개의 공방이 있다고 해요. 뭐 제작소 등 해서.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 동네만 해도 가깝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동만 해도 그 조사가 반도 안 됐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맵에 들어가 있는. 근데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을 모아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제적인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고 관광적인 컨텐츠가 분명히 될 수 있고요. 그들이 전주 시민이잖아요. 그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뭐 인구 문제도 저는 사실 해결될 것 같아요. 전주가 이런 창작 활동을 하기 좋은 곳이다 하고 하면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그런 좋은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